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사과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놈 또 이거 뭘 잘못해가지고 또 사과를 한다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잘못을 해가지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못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뭐뭐야 미안해 이런 식의 미안해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부터 시작해서 정치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챌린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그 챌린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딱 들으시니까 이제 기분이 뭔가 좀 나쁘시죠? 분노가 좀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제 얘기를 듣자마자 분노를 느끼시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나도 기구하고 너무나도 슬픈 사연이 있던 민식이, 그 민식이에 대해 가지고 온 국민들이 아픔을 느꼈고 슬픔을 느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픔과 슬픔이 있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민식이 법이라고 하는 법까지도 만들어진 것이죠. 슬픔에 의해서, 아픔에 의해서, 그런 식의 감정에 의해 가지고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몸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식이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뭐뭐야 미안해 챌린지, 이것 또한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당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낙연 당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뭐뭐야 미안해 이러고 있고 법안을 지금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식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불고 있는 뭐뭐야 미안해 챌린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1월 5일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취한 벤츠차에 아반떼를 몰던 30대 여성이 사고를 당한 것이죠. 사건이 일어난 곳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의 판교 분기점 인근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고입니까? 사고를 당하신 분이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여성.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약자라고 여겨지는 여성이 아반떼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만취한 벤츠 차량에 박아가지고 저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아반떼야 미안해 이런 식의 운동을 벌이면 어떨까요? 그냥 단순하게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려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야, 그거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온 사회가 나서가지고 음주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잖아요. 그리고 아반떼 또한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의 사고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저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안전하게 못 만든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 이상해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거는 되는데 왜 요거는 안 되는 것일까요? 한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셨을 것이고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참여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저는 뭐라고 하냐? 집단주의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최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미안해 챌린지가 계속해가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금 연예인들이 미안해 챌린지를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냥 저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으로 저런 식의 챌린지에 참여한다.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챌린지에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뜻이겠죠. 미안해 챌린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치 깨어있는 사람, 깨시민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가지고 저런 식의 챌린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챌린지의 지금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SNS에다가 저런 식으로 올리고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사회적으로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인 것이고 나는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저런 식으로 올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함양, 그거를 위해 가지고 저런 식의 챌린지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아반떼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사건인 것이고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사건인 것이 맞는데, 두 사건 전부 다 안타까운 사건이 맞는데 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유달리 이런 식으로 최고선에 가까운 챌린지로서 변모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이고 이 사건이 더 감정을 부추길 수 있고 이 사건이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애당초 지금 이런 식의 챌린지 자체가 다른 식의 챌린지에 비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우선순위에 놓이게 됐던 배경 자체가 개인의 어떤
어떤 이기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챌린지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최고선에 가까운 인간이다. 그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사건을 최고선의 경지에 올려놓고 감히 누군가가, 감히 소수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하거나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면 그 최고선의 위치를 가지고 깔아뭉개버리는 것입니다. 감히 네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냐? 너는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챌린지에 참여함으로써 나 또한 마찬가지로 게이시민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인간이다. 그렇게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이 사건을 갖다가 도덕적 최고선의 자리에 위치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도덕적 최고선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과 관련된 현실적인 판단은 모두 다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청원 한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간단한 것이 의사의 자격을 박탈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능력이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저 청원에 동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의사에 대해 가지고 죄를 확정을 시키신 분들이에요.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단서를 내준 것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우리가 이 사건을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저분들한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이미 지금 저분들은 저 사회적 챌린지와 물화일체가 되어 계시는 분들이에요. 더 감정적으로 더 강렬하게 이 사건을 밀어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이성이라는 것이, 어디 감히 현실적 판단이라는 것이 끼어들 자리가 있냐.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죠. 그렇게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더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공감을 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한 도덕적인 위치 또한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사회적 챌린지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의도를 전부 다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당연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그 순수한 분들의 마음 자체도 제가 폄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사회적 챌린지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챌린지를 통해서 이런 식의 집단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번에 지금 이낙연 당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했죠. 이낙연 당대표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입법의 단계로까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됐건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저런 사람들이 집권 여당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왜? 애당초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경찰이 지금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경찰의 수사권을 더 높여줘야 된다. 검찰과 경찰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런 식의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애당초 검찰 개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저런 식의 문제 때문에 경찰에게 힘을 함부로 실어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낙연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반대의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검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경찰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게 지금 이낙연 당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아니었어요. 바로 그 경찰 때문에 저런 식의 사건이 벌어진 건데 경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지금 미안해 챌린지에 흠뻑 취해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현실적인 판단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것 원시 조폭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현대 문명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원칙과 원리와 체계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스템 속에는, 체계 속에는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분에 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에 찬다라고 할지라도 시스템에 맡겨 놓는 거, 그런 식으로 슬픔을 억제할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현대 문명 국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민식이법에 대해 가지고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가슴 아픈 사건이죠. 민식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거는 우리 개인적 차원으로 남겨놓자고요. 개인이 그냥 그 아픔을 짊어지면서 조금씩 회복해 나가도록 사회가 그냥 내버려 두자고요. 그게 건강한 사회인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개인의 아픔을 개인의 아픔으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개인의 아픔을 갖다가 사회적 문제로 치환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가치 판단의 문제를 사실 판단의 문제로 치환을 시켜버리게 돼요. 그리고 소수의 다른 의견, 당연히 다른 의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견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단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저런 식의 사회적 챌린지가 다 잘못된 거니까 반드시 참여하지 마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챌린지에 참여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이 챌린지가 어떤 식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는 인지를 하시고 참여를 하셔라,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